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향수의 기원 및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 자체가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상식을 폭넓게 가지고 계시면은 영업하고 사업하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향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수는 고대의 신성한 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원이라면 이제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가 제사 지내는 그 사원을 말합니다. 미용사가 아니라 사제들, 그 사원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관심을 보인 물건이 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래 기능은 향의 형태로 오늘날 교회 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의식이라는 것은 주로 천주교가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로 그 미사가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 의식에 향 이렇게 피워서 흔들어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 의식이 천주교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향수라는 말 자체는 퍼와 퓨머스, 이게 퍼퓨머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어인데 라틴어로 말하면은 연기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수는 그 자체에 연기 피운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에 가서 옛날에 고대 식량을 찾는 데만 신경을 썼던 수렵인들은 신에게 바칠 가장 위대한 재물이 자기의 가장 귀중하고 필수적인 소유, 즉 도륙된 짐승을 바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짐승을 도륙시켜 가지고 번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향수는 살이 타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시체에 뿌리던 탈취제로 원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체가 그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2, 3일도 안 가서 썩고 냄새가 심합니다. 거기에 탈취제로 원래 시작을 했고 여유가 있는 재력가들은 죽으면은 무덤에 안장시킬 때 그때 온몸에 향수를 발랐습니다. 몰약과 이런 여러 가지 유황이나 이런 향을 섞어서 발라서 말하자면은 냄새 나는 것을 방지제로 썼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두 조각에 있는데 이 조각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향입니다. 이게 이제 향이 들어있는 향수병을 들고 가죠. 이 뜻이 뭐냐? 그 당시 이란에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왕궁의 부조 조각인데 곡물로 이때 번창했었거든요. 이란 페르시아가 번창했을 때 근동 지방을 전부 지배를 했었어요. 이제 곡물로 들어온 향수를 귀하기 때문에 잘 나르고 있는 그 조각상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고대 시대에도 향은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향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이 원래 향수는 조금 향수 한 방, 두 방울 넣고 캐리어 향으로 채우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향수 원액입니다. 원액은 지금도 비싸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비쌌습니다. 성경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동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향내를 맡으셨다라고 기록하는 창세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내, 주님이 향내를 맡으셨다 때 향내는 살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향이 타는 냄새입니다. 향을 태웠거든요. 향이 타는 냄새를 맡으셨다. 말하자면은 죽은
시체의 살이 타는 냄새라든지 동물의 냄새, 제사 지낼 때 태우는 냄새가 아니라 주님이 향내를 맡았다 했을 때 여기서 이 향내 맡는 거는 향수의 향을 태워서 나타나는 냄새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징적인 대치를 통해서 연기가 나는 향 자체가 제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 것을 이제는 제사를 대신하게 됐다. 유향, 몰약, 계피, 감송. 감송은 지금 거의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뿌리가 그렇게 향이 좋아요. 뿌리 감송에 아주 비싼 그 식물입니다. 약재예요. 유향, 몰약, 계피, 감송 등의 수지 고물을 태우는 것은 즉 이 나무나 이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흠집을 내면은 거기에서 수지가 나오면 흘러나오는 그 수지, 그것을 고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태우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경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수는 나쁜 냄새 없애려는 실용적인 탈취제에서 그 자체로 귀중한 특상품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한 탈취제가 필요 없게 되자 사람들은 가볍고 부드러운 이제는 과일과 꽃 향기를 대신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연 향수를 들고 있죠. 이렇게 천연 향수. 그래서 천연 향수 등을 이용해 서로 몸치장을 여성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고대의 벽화입니다. 고대 BC 그러니까 4천년 내지 5천년 전에 향수병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의 피라미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네페르티티입니다. 네페르티티 여왕의 무덤에 그 관을 열고 그 들여다 보니까 미이라로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여왕의 시체가 그 옆에 화장품 용기, 향수병들이 널려 있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눈썹을 잘 그렸고 그 당시 귀족들은 파란색으로 눈썹을 그렸어요. 그리고 볼 연지 빨갛게, 입술 립스틱도 빨갛게 henna로 칠을 했고 그 다음에 매니큐어, 페디큐어까지 단장을 하고 누워있는 시체가 꼭 살아있다시피 그렇게 4천년이 지난 BC 4천년이라면은 6천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천년에서 6천년 전 여왕의 시체가 아주 곱게 발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향수를 귀하게 왕족들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에서 향수로 강한 탈취제에서 약한 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천년 전 지금부터 극동과 중동에서 이런 향수가 사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원전 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민족의 이름이에요. 수메르인들과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인들은 자스민을 그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스민, 히아신스, 붓꽃, 인동등불로 만든 기름과 주정으로 목욕을 했다.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여기서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허브의 기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스민이나 히아신스나 붓꽃이나 인동등불을 기름만 추출합니다. 그 기름과 주정이라는 것은 술을 만들 때 원료 알코올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름과 주정으로 목욕을 했다. 이게 대단한 왕족 아니면은 이게 즐길 수가 없는 목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인들은 몸의 각 부분마다 다른 향수를 발랐어요.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손에는 장미나 크로코스, 제비꽃 기름, 향수는 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아니면은 향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꽃의 정유가 있어요. 그 정유에서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에 기름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로마 오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다 그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냄새예요. 그 다음에 티아피, 예? 제비꽃 기름을 티아피라고 그래요. 또 발에는 아몬드 기름, 꿀, 계피, 오렌지꽃, hen나 또는 헤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만든 로션인 에집티움을 발랐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향수라고 그래서 에집티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hen나라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그 나무 이름인데 여름철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 그 이파리를 땁니다. 따서 말려요. 말려가지고 거기에서 물감이 빨갛게 나와요. 마른 상태에서 추출하면은 그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입술 립스틱이나 볼터치, 연지나 이런 것 또는 과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걸로 염색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염색을.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당시 썼던 향수병이 이제 발견이 됐죠. 향수병들이 상당히 크죠. 이 정도 채워서 향수 원액을 보관한다 했을 때에는 엄청난 재력가들이나 이런 것을 보관해서 사용했지 일반인들은 전혀 근처에도 이것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싸요. 고대 그리스의 남자들도 자연적 용모를 선호했지만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 것을 피했지만 향수는 사용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머리, 피부, 옷 그리고 옷술 있죠. 옷술에 각각 다른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잘 사는 이제 귀족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반 평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향수가 엄청 비쌌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그리스 작가들은 팔에는 바카 알죠? 멘톨, 가슴에는 계피와 장미, 그 다음에 손발에는 아몬드 오일, 머리 눈썹에는 마요라나 액기스를 추천하고 발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년경이라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활동했던 그때의 그 시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젊은 멋쟁이 그리스인들이 향수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던 정치가 솔론이라는 정치가가 아테네 남자에게 향수 판매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했습니다. 너무 향수에 지나치게 남자들이 취해버리니까 미쳤다는 거죠. 판매를 하지 말아라. 남자는 향수 바르지 말라 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그 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수는 그리스로부터 어디로 건너가냐?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유명하지. 로마는 그 적당한 향수를 바르지 않으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남자도 향수를 바르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군인들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 향수 바른다? 이거는 적군에게 딱 들키기 좋아요. 향수 냄새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적군에게 다 단박에 들통이 나니까 큰일 나죠. 근데 그 고대 시대의 로마는 군인들도 전쟁터 나갈 때 향수를 뿌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서 위스테리아, 그 다음에 라일락, 카네이션, 그리고 바닐라 향이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사용했고, 극동이나 근동으로부터 삼나무, 소나무, 생강, 그리고 미모사 향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기서 향만 추출하는데 주로 수지 또는 기름 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로부터 귤, 오렌지, 레몬 이런 감귤로 시트리스 향이라고 그래요. 시트릭스 향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도 로마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로부터 배웠습니다. 마침내 로마 향수 상인조합이 생겨났어요. 대단하죠. 조합이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최신 유행의 향수를 상인조합에서 공급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 유명한 향수는 로마 자체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도 배 타고 가서 향수를 구한다든지 오늘날 자마이카, 그 다음에 보르네오 이런 섬까지 가서 향수를 구해왔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급하느라 정신이 없고
엉구엔타리라고 불리는 향수 장사들을 엉구엔타리라고 그래요. 고대 로마의 어느 한 거리를 독차지하고 그 거리 전체가 향수거리가 판매하는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인 그들의 이름에서 나온 이게 엉구엔탈이라는 것은 기름 붓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향수의 원액입니다. 그 영고가 언구엔트라서 영고라는 단어가 엉구엔타리에서 나왔습니다. 예, 영고. 그 다음에 엉구엔타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아몬드, 그 다음에 장미, 마르멜로 등 한 가지 원료로만 만드는 고체연고, 꽃이나 향신료를 만드는 분말 향수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판매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인들처럼 로마인들도 몸이나 옷이나 가구에다가 향수를 풍부하게 뿌렸습니다. 이 그리스에서 시작했던 것이 로마에 가서 꽃을 피운 겁니다. 향수의 꽃이.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가는 로마의 그 풍습에 대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공기는 분수로 인하여 계속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향수 냄새가 도처에 배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칼과 창으로 전투를 하고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향수를 바르고 옵니다. 바르고 싸워요. 그 냄새가 도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빌라 파르네시나의 벽에 그려진 향수 바르는 여인. 이게 보면은 향수를 바르고 있죠. 벽화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동전입니다. 코인, 동전인데 이게 네로 황제예요. 그리고 포파에아는 네로의 부인입니다. 이게 새겨져 있는 동전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1세기에 장미 향수를 유행시켰던 네로 황제, 이게 1세기에 장미 향수를 네로 황제가 유행을 시켰습니다. 하루 저녁 파티에서 자신과 손님들에게 쓸 장미 기름, 장미 향수, 장미 꽃잎을 위해 400만 세스테르티우스, 이게 이제 돈의 단위입니다. 단위 400만 세스테르티우스인데 오늘날 16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하룻밤 파티에 16만 달러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65년에 AD 추후 65년에 그의 아내 포파에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아라비아 전역에서 향수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행렬 중에 노새에게도 말 노새에게도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향수를 남용하는 것이 교회의 비율을 이제 거슬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급기야 향수는 타락과 사치의 동의어가 되었고 2세기 교부들은 기독교도들이 개인적으로 향수 바르는 것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향수가 타락과 사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거든요. 로마 제국의 멸망 후 향수는 주로 중동과 극동에서만 제조가 됐습니다. 십자군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다시 소개된 동양의 향수 중 가장 비싼 것은 장미 향수였어요. 로즈 에탈. 장미 향수가 가장 비쌌습니다. 이것은 다마스크 장미 꽃잎의 정수만을 짠 것입니다. 다마스크라는 지역의 장미 꽃잎의 정수가 정유, 아로마입니다. 기름만 짠 것이니까 몇 방울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장미꽃을 따서 이렇게 추출해야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장미 꽃잎을 200파운드, 이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모아야 향수 1온스가 나와요. 1온스. 그러니까 수율은 뭐든지 한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미 꽃잎이 100kg 마른 상태에서 100kg에서 향수를 뽑아냈다 하면은
10kg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향수병이 나오는데, 이 모양 모습은 영락없는 이제 스페인 코르도바에 출토됐지만은 11세기에 그 스페인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이슬람들이 다스렸거든요. 그게 이슬람식 향수병이 스페인에서 발굴이 된 것이죠. 유럽에서 향수와 향수 제조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깨운 것은 이국적 향수를 가지고 돌아온 십자군들이었어요. 예, 그 십자군이 원정을 나가면은 아시아 지역까지 나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향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향수 역사 중에서 바로 이 시점은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는 시점이었고, 이 새로운 요소는 바로 동물의 이제 기름을 쓰는 거예요. 동물 기름을. 그 전까지는 식물 기름만 썼던 것을 이제 동물 기름. 그래서 동양으로부터 약사들은 4가지 동물의 분비물을 약간만 써도 사람을 막 몽롱하게 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4가지 향이 뭐냐? 사향, 용연향, 영묘향, 그리고 해리향입니다. 이 4가지 향은 맨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향, 용연향, 영묘향, 해리향만 알고 계세요. 오늘날 향수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들은 향수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요소처럼 동물에서 추출했으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성적인 분비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안이나 학문 주의, 성기, 동물의 성기 주변 나오는 분비물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처럼 보이지만 이 자체로는 너무 독해요. 역겹고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쓰질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향수가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비싼 향수가 이제 이 4가지예요. 가장 비쌉니다. 동물에서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질 않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대적 향수 시작으로 알려진 헝가리 워터입니다. 이게 1370년경에 향수병을 발견을 했어요. 아주 값비싼 상자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 버밍엄에서 제작된 포켓 사이즈,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향수병인데 1889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4가지 향을 설명합니다. 사향은 말 그대로 사양 노루의 수컷에서 나와요. 사양 노루의 수컷 하복부의 피하 생식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 이 사양을 구하려면은 이제 진짜는 지금 구하기 어렵고요. 화학 합성을 합니다. 천연 사양하고 비슷하게 화학 합성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용연향, 심심찮게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열대지방입니다. 주로 향유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서 똥이에요. 똥, 병적 분비물인데, 그것이 이제 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고래 똥이. 그러니까 흘러서 바닷가로 밀려 나온 거를 바닷가 모래밭에서 주워가지고 수억을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향유 고래의 똥이 그렇게 비싸요. 냄새가 똥 쌀 때는 별로 안 나오는데, 굳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다 보면은 숙성이 돼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양 등 열대 해역에서 주로 많이 얻어지는 귀한 고체 향료입니다. 한 덩어리에 수억 원이에요. 비싸죠. 용연향입니다. 그 다음에 영묘향, 묘자가 들어가면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사향고양이라고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고양이. 항문 부근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버터 모양으로 분비가 되는 물질을 긁어서 쓰는 것이 영묘향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향이라는 것은, 해리는 비버를 말해요. 비버의 항문 부근에서 채취하는데 강렬한 냄새가 나는 기름 물질입니다. 이 4가지는 동물 기름, 즉 동물의 향입니다. 이게 동물의 향인데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비싼 것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짜가 주로 많아요. 이게 화학 합성을 해서 합성한 향은 싸요.
싼데 그거라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향수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다 배울 수는 없어도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이 향만 바르면은 막 싫어하는데 여성만 쓰는 게 아니에요. 향이 아까 로마도 보면 군인들도 전쟁터 나갈 때 향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남성들도 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향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